자, 그럼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기 전에 풍수지리설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풍수지리설은 통일신라 시대 때 이게 이제 그 소개됐죠. 그래서 중대 때 이제 들었다고 보고 있는데 되게 하대 때 널리 확산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중국의 풍수지리설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 우리만의 어떤 독특한 방식으로 발전이 되는데 그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가 풍수 도참이죠. 도참은 예언 사상이죠. 그래서 풍수지리를 보고 앞으로의 이제 내용을 예언한 사상이 등장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에 이제 이거 시험 문제 비보사찰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풍수를 길지가 있고 홍지가 있는데 길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국토가 중국보다 넓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홍지를 길지화시키고 또는 거꾸로 그 뭐냐면 길지가 너무 이제 기가 세면 풀어주는 그래서 인위적인 어떤 만들어가지고 길지와 홍지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상이 있어요. 이게 비보 사상인데 그때 이제 기가 많이 모였다. 그걸 좀 풀어줘야 되겠다. 그때 이제 사찰을 여기에다 세운다든지, 그 다음에 기가 별로 안 좋아. 그럼 지기를 모아주는, 그래서 사찰을 이렇게 세운다든지. 그래서 이걸 비보사찰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는 비보사설과 도참사상이 서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A는 여기 보면 이제 비보 사찰설이 들어가 있는데 사찰의 제왕의 땅을 그 변화시켜 복된 곳을 만듦으로써 오랫동안 세상의 어려움을 구제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 땅의 지기가 쇠퇴하고 별로 땅이 좋지가 않아. 풍지야. 근데 여기 사찰을 만들어 가지고 땅의 기를 모아서 길지로 만드는 거죠. 이게 인간의 인위적인 어떤 개입을 통해서 어떤 그 뭐냐면 길지를 만드는 이런 것들인데 요게 이제 비보 사상과 결합된 비보 사찰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나와 같은 이제 성격의 토지를 자료 B에서 보이는 토지 명칭 중에 찾아 쓰시오. 자, 왕공이지만 공존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일단은 왕토 사상에 입각해서 그 뭐냐면 왕의 토지야.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왕의 소유권을 갖고 있고 국가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야. 이건 통치권의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공전이 아니라는 것은 민전을 얘기하죠. 민전. 그래서 요거는 어디에 해당하냐? 요걸 쓰는 건데 요게 신라 총각 문서에서 제가 이제 언급한 것처럼 민전에 해당한 것이 뭐라고 했죠? 연수유답전이라고 했죠. 연수유답전. 그래서 연수유답전은 아까 이제 객관식 기출문제도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객관식 예전 기출문제에 있던 거를 한번 떼가지고 문제 낸 것 같아. 연수유답전. 그래서 연수유답전의 뜻, 연이라는 것은 자연호, 도부단위 자연호고, 수라는 것은 이제 받다는 것이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이런 이제 유답,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답이 그 밭이나 돈을 받은 토지 건데, 자 정전하고 연결해서 볼 수가 있다고 했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받은 게 아니라 지급받은 게 아니라 추인받은 거다. 이렇게 추인설이 대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토지의 명칭은 연수유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연수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9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 9번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장보고의 활동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대사라고 했는데 대사라는 명칭은 삼국사기 때 그 장보고를 지칭할 외에는 없어요. 우리나라 그 신라 간직에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당나라 간직을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자, 그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이 장보고의 활동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그 장보고가 이제 중국에 있었잖아요. 중국에서 이제 있다가 이제 다시 신라로 건너왔는데, 중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 이 사람이 무령군 소장으로서 그 당시 당나라 그 상동성에 그 뭐냐면, 그 군진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나와가지고, 그 당시 그 상동성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세력을 확대시켜갖고, 무역도 하고, 군사 기지도 마련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당나라에 있을 때 이제 그 장보고의 활동 내용은 삼국사기나 이런 데 없어요. 그래가지고 주로 당나라 때 이제 장보고의 활동 내용은 누가 기록했냐면 애닌이라는 사람이 있어. 애닌. 이 애닌이 무슨 책을 썼냐면 이것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그 책에도 나와요. 교과서에도.
입당 구법 순례행기가 있어요. 예닝이 일종의 구법승이죠. 그래서 당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그 당시 이제 여러 이제 그 불교 서적들을 모으고 공부하고 그런 것들을 했는데 자 이때 이제 그 애닝이 당나라에 있을 때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장보고야. 그래서 장보고에 대한 기록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때 장보고가 이제 그 당나라 때부터 대사라고 이제 지칭했나 봐요. 자칭했는데 이때 대사는 누구냐? 아까 이제 장보고죠. 예. 그래서 이제 당나라 활동했던 장보고는 그 당시 이제 또 우리나라 건너와서 그 당시 또 여기 진도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당시 청해진을 만들었죠. 예. 그래서 요 청해진을 만든 이야기는 그 제가 여기 기출문제 분석에다 적어놨으니까 저 활동 저기 뭐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때 이제 9세기 초에 부상한 경제 요인, 이 활동 국의 청해진이 부상 요인이 뭐냐?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는 뭐 정치적 요인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 요인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경제적 요인을 이제 물어보고 있잖아요. 일단은 중국과 일본 간의 중개무역의 중심지였다. 그리고 지방 세력을 통제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간진 그 도자기 상의 강진이 부근에 있었어. 그래서 생산지 근적 그 근거지를 입점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에다가 정리를 쭉 해놨거든요. 잠깐 이제 볼게요. 이 부분을. 자, 장보고의 이제 여기 보면 경제적 그 내용을 좀 보면 청해진 관련된 내용을 보면요. 자, 여기 보면 상동반도에서 그 당시 잠깐만 연한 행로였네요. 잠깐 다시 다시 하겠습니다. 예, 이거 어디였나? 여기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세 번째 항목을 좀 볼게요. 여기 신라, 당나라, 일본 간의 삼국이 있는 가장 중심이 되는 해상도인데 요 세 번째 항목에 이제 청해진이 중심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청해진이 왜 중심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여기 쭉 있거든요. 요거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예. 그래서 있고 그다음 장보고의 정치적 활동 내용은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죠. 아까 잠깐 소개를 했는데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여기다가 다 적어놨어요. 예, 그래서 한번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장보고 관련된 내용은 교과서에도 나오죠. 15년 개정 교과서도 있고 뭐 22년 개정 교과서에도 나오니까 한번 나올 거 가능성이 있어요. 장보고 관련돼서. 자, 그 다음에 8번을 보겠습니다. 8번. 자, 8번은 20년도, 그러니까 20년도인다. 2020년도 기출 문제인데요. 요게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죠. 사회경제사 문제 나왔고, 그다음 4점짜리 문제가 나왔어. 그래서 보통 고대사 부분은 2점짜리 문제가 거의 대부분인데 특이하게 4점짜리 문제가 나왔어요. 아마 그때 고대사에 들어가신 교수님이 내신 것 같아. 좀. 그 문제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고대사 전공하신 분이 들어가서 내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텐데 자, 내용을 보면요. 자, 다음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이 가사와 관련된 내용은 옥조와 관련된 거예요. 옥조 중에 부곡조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삼국지 위지동의전에 있는 내용이죠. 여기 있는데 자 여기 보면 고구려의 이제 부속을 그 영향을 받아서 수탈당한 그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인이 있고 대가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좀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수소 고려전이야. 예. 여기 고구려가 왜 고구려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장수왕 이전은 고구려라고 적었고요. 장수왕 이후는 고려라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고려라는 명칭이 예전부터 고구려 때부터 장수왕 이후부터 고구려의 별칭으로 사용했던 시기예요. 사용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고려조와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인쇄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세 번째는 그 당시 이제 그 성상 상성에 있는 목간 관련된 내용이죠. 목간이 대부분 이제 출토되는데 그 목간에 이제 그 당시 신라의 조세제도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예, 요거는 좀 이제 각각 하면서 설명을 해보고요. 자, 그러면 밑줄진 기획과 니은의 수치 과정에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할 역할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앞에서 이제 옥조, 부국조죠. 정확히 여기 부국조인데 자, 부국조를 이제 뭐냐면 정복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대가들이 돈을 모았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군대를 모을 때 중앙에서 집권한 중앙에서 왕이 이제 모여서 상병을 이끌고 또는 징집병을 이끌고 갔던 그런 체가 아니라 여러 부족장들이 조금씩 돈과 그 군대를 이렇게 주면서 모집하고 나서 요 군대를 가지고 부족장이 이제 이렇게 부족 군대와 돈과 식량을 가진 이 부족장 군대를 가지고 여기 공격을 한 거야. 그래서 옥조를 뭐냐면 장악을 했죠. 자, 그러면 이 대가들 입장일 때는 자신이 이제 자신의 병력과 그다음 물자와 돈을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데 지분이 있죠. 그 옥조를 정복한 지분이 있었는데 그 뭐냐 받아내야 되겠죠. 근데 자기는 그 옥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대가의 이제 그 뭐냐면 어, 어떤 시다바리 역할을 할 수 있는 토착 그 세력들이 필요하겠죠. 이들을 대인이야. 그래서 그 옥조에 있는 부족장들을 대인으로 삼아서 이 대인을 통해서 세금을 징수한 다음에 여기 보면 대가들이 이제 주면 대가들이 자신의 지분에 따라서 이 나눠가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삼국시대 때 이제 그런 그 정보 활동은 일종의 경제적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투자 공격해서 점령하고 그 지역을 수탈한 것을 나눠 갖는 그 초창기 때 이제 모습이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대인과 대가의 역할이 뭐냐? 요걸 물어보고 있는데, 자, 요거는 문제가 어려울 것 같지만 잘 읽어보면 있어. 나라가 작아 큰 나라 사이에 압박을 받다가 마침내 고구려에 신속되었다. 고구려는 동업주의 대인을 하여금 사자로 삼아 서로 맡은 일을 이끌게 하고 잘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대가로 하여금 그 조세를 통치해야 됐다. 자, 이미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역할을. 그러니까 나도 이 문제를 보고 대인과 대가 역할? 이게 뭐야 해가지고 제가 한번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신편 한국사나 뭐 그런 내용인데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인이라는 것은 그 뭐냐면 조세를 이제 그 대인의 이제 역할은 이제 뭐냐면 음락사를 통솔하게 하는 거죠. 예. 사자를 삼아서 음락사를 통솔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뭐냐면 그 돈을 다시 총괄하는 역할은 자기가 하는 거야. 예. 그걸 이제 그대로 한 거야. 대인은 이제 여기 부국조 토착세력들이고 이들은 이제 일종의 얼굴마담을 해가지고 통치를 이제 삼게 하고 대가는 이제 이걸 얘들이 거둬들인 조세를 뭐냐면 통, 통과를 해서 여기서 갖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대로 쓰시면 돼요. 조세를 통해서 총괄했다는 거. 개인들이 거둬온 걸 총괄해서 갖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텐데, 자, 이걸 제가 답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거기 들어왔던, 거기 채점했던 그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냥 주는 문제라고. 어려운 문제 아니야. 이거 이런 식의 문제가 또 그 다음에 또 나와 관련된 지문에서 나오거든요. 자, 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치 대상을 쓸 거. 이렇게 있잖아. 자, 그러면 요게 고려전에 있는 건데 대개 이제 고대에서 수치 비중이 제일 높은 거는 대상은 주로 토지세가 아니다. 어디죠? 토지세가 아니라 주로 성인 남자들이요. 성인 남자들에게 세금을 걷어. 그래서 토지세가 제일 중요한 수치 대상이 된 거는 언제 따냐면 나중에 고려 때 어느 정도 생산이 올라가고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되게 인두세의 비중이 높아요. 성인 남자들이 걷는. 예. 그래서 수치 대상인데 자, 요 수치 대상은 이제 뭐냐면 인두세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인세 나왔잖아요. 인세. 이게 인두세요. 그러니까 이제 답을 인두세가 하면 그대로 쓸 것 같아서 약간 말을 바꿔서 인두세 이렇게 해요. 인두세. 그래서 이게 일종의 논리학에 따지면 이게 이제 뭐야? 이게 뭐라고 하죠? 논리학에서는 동호방복의 오주라고 하잖아요. 그 말만 바꿔서 이제 한 거야. 예. 그래서 인두세 성인 남자들에게 많이 걷는 비중이 높다. 고대사.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인두세 비중이 높아요. 그러다가 점점 토지세로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좀 약간 이게 문제 자체가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뭐 이렇게 냈다고 해도 뭐 사료를 보고 이렇게 추론하는 식으로 냈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문제 낸 것 같은데 수치 대상이라고 쓰면 안 되죠. 이게 답안을 인들세로 해놓으면 수치 대상이라는 건 땅이나 뭐 사람이나 그런 걸 의미하는 거잖아. 세목을 걷는 것을 이제 그것은 수치 대상이 아니라 세목이 뭐냐? 그러니까 세 명목상 그 세금 수치 대상이 아니라 세목이라 써야지 세목.
세의 이제 뭐냐면 명칭이 뭐냐? 세금의 명칭 아니 세목 이렇게 써야 되는데 수치 대상이라고 적어놨어. 그래서 마치 그게 땅이나 토지나 아니면 성인 남자나 이런 식으로 답을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놓고는 답안 기준을 인두세 이렇게 하고 또 유사 답안은 이제 인정 이렇게 이제 했나 봐요. 하도 왜냐면 수치 대상에 넣고 인두세 적어놓으니까 안 맞잖아 말이. 여기는 수치 대상이 아니라 수치 그 대상에서 세금 명칭이나 세목이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맞지가 않으니까 거기에 유사담을 인정, 성인 남자 이렇게 해갖고 이것도 유사담을 적어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어떤 분은 이걸 공납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공납이 주요 세금 형태가 된 거는 나중에 얘기야, 나중에 고려 조선 시대 때 얘기고 고대 시대 때는 공납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인세와 관련된 내용이 한정돼 있는데 요걸 지금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 공납이 어디 나와 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분인데. 자, 그 다음에 다의 수치 방법에 이제 다 방식의 수치를 가능한 지역 지배 방식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다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뭐와 관련되면 이건 09년 개정 교과서에도 나온 내용인데 여기 이제 신라의 성상상선 목관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요 다의 문이 예, 나죠, 나. 말을 잘못했네. 나방식이에요. 예. 나방식이 있는데, 나방식의 요 밑에 이제 내용을 이제 하는 건데, 요거하고 같이. 예. 그러면, 나방식의 이제 수치를 가능케 하는 지역 지배 방식을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요거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역 지배니까 요거와 연결되겠죠. 요거는 요거와 연결되고. 그래서 요게, 이게 단가? 이게 좀 그런데, 예. 그래서 하여튼 이걸 요구와 연결시키고 요걸 연결시켜야지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쉬운 거는 이걸 따로 달라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두 개 문장을 끊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문제를 잘 못 만드신 분이 만든 것 같아요. 하여튼 저 여기에 한정돼서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하고 관련된 거니까. 자, 요게 이제 두 번째 의문, 그러니까 나의 두 번째 의문을 보면 그 신라의 성상상선 목관 관련된 내용이죠. 목관이라는 것은 문자를 기록하기 위해서 일정한 모양을 만든 나무, 대나무 조각을 이제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종이가 발명하기 이전에 쓰였던 기록 수단이죠. 그래서 이 선상상선은 어디에 있냐면 경남 함안에 있었던 곳이에요. 내륙 지역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 신라 가야를 정복하고 낙동강 강가에서 있는 성이죠. 그래서 여기 내륙에 낙동강이 있다가 여기 밑에까지 해안으로 이렇게 쭉 연결하는 그런 이제 걸로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물자를 끌어다가 이 강을 통해서 밑에 내륙을 이제 그 뭐 조창이라고 하나요? 창고로 이제 이동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뭐냐면 색을 갖고 오면 거기에 대한 이제 뭐냐면 기록한 목간이 있어. 이 목간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요게 그 내용을 이제 보면 여기 읽어보시면 이제 뭐냐면 급별성 문신 이패일서라는 적힌 문가 있는데 이거는 급별성에 사는 문신한 사람이 피함석을 바쳤다. 요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걸 기록을 한 것을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요것만 기록한 게 아니라 여러 이제 물자들에서 다 일일이 목간에 기록을 했던 거죠. 예.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지역 지배 방식을 물어본 거 있잖아. 그것은 국가 권력이 일일이 개인 하나하나의 조세 수입을 다 파악해서 지배 파악했다. 그래서 이 지역 지배 방식은 개별 인신 지배 체제 강화 또는 재민 지배 체제 강화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다 그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문제 자체는 여기 부분은 이쪽과 관련된 수치 대상과 관련된 내용이고 이쪽 부분은 여기와 연결된 거야.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게 악유가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전체적인 이제 문제는 좀 정치사에서 벗어나서 사회경제사를 냈다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긴 하는데 문제 만드는 그 제작 방법은 기술은 별로 부족한 것 같아. 전공자분이신 것 같은데 일단 이거 단서를 줬잖아 이거 그대로 쓰도록 하고 이게 문제 이런 식으로 답을 달아놓고다 인쇄를 이제 뭐 약간 다소 인두스의 인정이라고 해놓구나 이거 그다음에 이제 수지 대상이라고 하면 이게 자기가 원하는 이제 그 인두스에 요구한 것 같은데 인두스라고 하면 수지 대상으로 쓰면 안 되죠. 세금 명칭 세목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좀 그래요 문제가 좀 그래. 자, 그다음에 이제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9번.
자, 9번 문제는 이제 요게 정치사하고 뭐 경제사가 이제 엮여 있는 건데 주요 내용이 관료전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요 경제 파트에 집어넣었어요. 국학도 있고. 자, 다음 사건을 계기로 단행한 개혁에 대한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창 군관을 처형했다. 교수의 이르기를 윗사람이 섬기는 법은 충성을 다하는 것을 근무 삼고 관리의 분부는 두 마음을 품지 않은 것을 으뜸 삼는다. 병군을 이창 군관은 순서에 따라 마침내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 부족한 바를 보충하여 조정의 결의를 다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목숨을 바쳐 사직의 충성을 다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단서가 됐던 것이 그 밑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적신이었던 훈돌과 교류하면서 그 역무 사실을 알고도 고발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적신 흥돌이라는 건 김흥돌을 얘기하죠. 신문학 때 이제 뭐냐면 김흥돌의 이제 뭐냐면 그 장인을 얘기하죠. 그래서 신문학 1년에 이 김흥돌 반란이 일어났잖아요. 681년에. 예. 근데 이 내용은 뭐냐면 여기에 나와 언급하고 있는 이제 군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군관의 이름이에요. 이 사람은 일단 이창 그 김흥돌의 반란에 참여하진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예. 근데 알고도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 묵인했다는 거. 방조했다는 거. 그래서 묵인과 방조라는 것도 이제 뭐냐면 이것도 잘못된 거다 하면서 처형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보면 김웅돌이나 한 인물만 죽이는 게 아니라 김웅돌과 조금이라도 연결되는 의심스러운 인물들 다 죽였다고 보시면 돼요. 이참에 자기가 반대하는 그 가능성 있는 이런 진골 세력들 대규모 수청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때 이제 그 보면 교육제도 개혁을 쓰시오. 다음 사건 계기로. 그러니까 요게 앞에 얘기한 것처럼 신문학 원년 681년이니까 681년 이후에 이제 신문학에 이제 뭐냐면 개혁 정치 내용을 쓰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교육 개혁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있잖아요. 자, 교육 개혁 내용은 여기 김홍돈이 안에 진압하고 나서 신문학 2년, 그러니까 682년이죠. 자, 682년에 그 당시 뭘 설치했냐면 국학을 설치했어. 국학을. 예. 그래서 이 국가는 신라 예부에 속한 기관이죠. 그리고 신라 최고 교육기관인데 국가에서는 주역, 상서, 시경, 그다음 예기, 춘추 자시전, 문선을 이제 나눠서 공부를 했다. 그리고 이걸 더 발전된 것이 이제 뒤에 하대 때 원성학 때 그 당시 788년이죠. 요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독서상품과를 실시한 거죠. 자, 그러면 그 목적이 뭐냐? 이거는 왕권을 보좌하고 행정심을 관료를 양성하려고 했다. 진골 귀족들은 이제 뭐냐면 행정심에 별로 강하지 못하잖아요. 자신을 보좌하고 행정실력, 심을 관료 양성하려고 했는데 주로 이제 누굴 염두에 두고 이제 만든 거냐? 육두품을 염두에 두고. 자, 육두품을 이제 여기 국가가 어, 공부시켜갖고 그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자기 측근에 배치시키려 했는데 육두품들이 잘 응하지 않았죠. 예, 육두품들은 이제 국학이나 뒤에 원성 독서상품과나 어차피 해봤자 자기가 출세하기가 좀 어렵죠. 이 골품제 벽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은 거기보다는 되게 도당 유학생 길을 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로 실시된 금요제도 내용을 두 가지 쓰시오. 자, 이거는 앞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 쓰시면 되는데, 일단은 요게 실시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노후 폐지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실시간이 아니라 폐지한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잘 읽어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답을 쓰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답을 쓰는 게 아니라 출제자의 답안을 생각해보고 하는데 이게 발문 내용, 작성 방법 내용을 통해서 뭐냐면 그 조건에 맞춰 써야 되는데 자 그래서 폐지는 안 돼요 절대 요거 폐지 쓰신 분도 있다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관료료를 지급했다 앞에 얘기했죠 관료료는 뭐만 거둘 수 있다 수조건만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조 일종 월봉이라고 이제 볼 수 있죠 녹봉이라고 볼 수 있는 충녕사조에 따라서 뭐냐면 차등 지급했다 충녕사조라는 말이 자주 나오네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죠. 충전사료를 해서 지급했다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관료전을 지급한 동시에 또 뭐냐면 녹봉도 같이 지급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녹봉은 지급할 때 뭐 한 달 월봉 형식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분기당 지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연봉으로 이제 지급할 수 있는데 요게 충전사조라고 해서 연자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1년에 한 번씩 제공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했다. 요거 기출에 자주 나오죠. 요런 거에서 틀려버리면 이제 합격권에 멀어지는 거야. 예, 남들 다 맞힐 수 있는 거잖아.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대 문화 부분을 이제 보겠습니다. 고대 문화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면 당연히 불교죠. 예, 불교가 상당히 많이 나와. 예, 그래서 여기 불교 관련된 내용을 거의 8, 90%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문화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뭐가 나오냐? 그 외에는 이제 그 무덤 양식 그리고 또 탑 이런 것, 탑 양식 이런 것들이 간간히 나오는데 나올 거 이제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는 뭐 불교 무덤 양식이 어쩌고 그런 게 좀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뭐 문화 부분에도 잘 안 나오고 나와봤자 저도 이제 불교 사상 관련된데요. 그것도 간단하게만 이제 물어보는 거야. 예, 뭐 어렵게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역사에서 불교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불교 교리까지 뭐 달달 외울 필요 없잖아요. 그걸 뭐 없고 이게 이제 불교의 어떤 사상적 역할 이런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거야. 간단한 이제 상식적인 수준. 예, 그 정도만.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삼국시대 불교 사상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일단은 이제 여기 보면 겸입은 이제 뭐냐면 율중의 조로서 중국에 유학하여 아비서들과 오부유를 가지고 번역하였고 일본 율종에 큰 역할을 줬다. 자, 일단 율종이라는 것은 이제 뭐라고 했죠? 계율종의 율종이나 이런 교단의 어떤 계율 잡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 그 율종, 계율종이고 삼국에서 다 강조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겸인한 사람은 언제 인도에 갔냐면 서왕 때, 서왕 때 인도에 갔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거기에서 이제 나름대로 뭐냐면 불경을 공부하고 들어왔죠. 이때 이제 인도는 이제 소승불교죠. 대승불교가 아니라. 예, 좀 특이한 건데. 자, 그래서 경일이 이제 가지고 올 때, 여기에서 가져온 게 아비서하고 오분율인데 다 이제 뭐냐면 계율하고 관련된 거예요. 계율. 근데 주의할 것은 이거는 인도 중국 경전이 아니에요. 인도에서 건너왔으니까 인도에 가서 범어를 가진 거예요. 범어. 범어를 가지고 와가지고 해석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있는데 여기에서 이미 이제 문장에서 오류가 있죠. 중국에 유학하면서 이걸 번역했다. 뭘 번역해? 지금 그 당시 한글도 없었을 텐데 번역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범어는 산스크리트를 가져와서 경전을 가져서 요걸 한자로 번역한 거죠.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의 계율증, 그 백제 계율증은 일본에 영향을 준 건 맞아요. 예, 불교에 큰 영향을 줬어요, 일본에. 그래서 이거는 틀린 거는 요게 틀렸다. 인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겠습니다. 원칙은 유식학 입장을 취하면서 중간학파의 견해도 존중하면서 법성종의 성립을 공언했다. 이렇게 있는데, 이제 여기 보면 원칙이 당에 가서 구 유식학의 성능종을 이제 배운 후에 인도에 들어온 현장 문화에 들어서 신유식학도 배웠어요. 그래서 이 구유시각과 신유시각을 이제 같이 섭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여기에서 또 파벌이 또 나오는데 하나 현장 밑에 들어오면서 자은학과 구기와 좀 다른 식으로 공부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때 그 원칙의 신유시각은 자학과 구기의 유식학과 달리 뭐냐면 중간학파 같은 견해도 이제 널리 수용하는 입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유식이라는 것은 머리에 상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간학파가 아니다, 공간학파가 아니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 머리에 상을 세우는 반대한 그 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좀 설명하면 좀 긴데 중간학파는 이제 오감을 통해 들어온 건 다 헛된 것이다 이런 거고 신유식학파, 그러니까 유식학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밑에 상을 세울 수 있다 여러 가지 상, 아상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어떤 수양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보통 그 원칙은 이런 유식학에서 중간학파 견해를 많이 들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고유하고 마음에 다 그 오감에 드는 건 다 헛된 거라는 이거는 유식학에서 중간학파 이거는 또 수용했다는 특징이 있죠. 자, 이거는 어디에 또 영향을 주면 나중에 원효에도 영향을 줘. 원효도 유식학파와 중간학파의 견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다. 그것이 중국의 어떤 이제 뭐냐면 그 유식하고 좀 다르다. 자원학파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뭐가 틀렸냐? 요게 이제 보면
법성종이 나와요. 법성종은 이거는 유식하고 원칙하고 관련이 없어요. 이거는 누가 관련돼 있냐면 법성종은 원효가 세운 거죠. 원효. 그래서 요거는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성종을 세운 사람은 원효의 원효. 예. 자, 그래서 이제 꼭 그러면 원칙은 뭘 세웠냐? 원칙은 세운 건 없어요. 그 제자들이 이제 신라에 와서 세운 게 뭐냐면 법상종이죠. 법상종. 그래서 머리에 상을 새기는 거. 유식하고 관련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보겠습니다. 자, 원효는 유식과 중간에 두 개의 학파를 이제 해소하고 여러 경론을 흩어진 교리적 상충을 시문화쟁론을 통해서 융합했다. 맞죠? 예. 그래서 그 당시 유식은 앞에 이제 모든 형상은 마음에 있는 인식, 중간은 감각을 통해서 드는 인식, 헛된 거다. 이걸 절저히 이제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모든 유식의 인식을 긍정하면서도 중간에 또 인식을 부정하는데 유식은 이제 모든 인식을 긍정하는 중간에 모든 인식을 부정하는데 유식의 인식 긍정과 중간의 인식의 부정을 하나씩 뽑아가서 그 서로 이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시문하쟁론이다. 하쟁사상을 제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쟁사상. 그래서 어떤 분은 하쟁하고 일심의 관계를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예. 근데 하쟁은 좀 큰 개념이고요. 일심은 뭐냐면 그에 대한 수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쟁은 하나로 합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일심사상을 내세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텐데 그 이상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요 정도. 예. 그래서 이제 시문화쟁론을 세웠고 자, 썼고 자, 승랑은 고구려 삼농학을 발달에 크게 기여했으며 일본에 건너가 그곳 삼론중의 시조가 되었다. 자, 승랑은 삼론중을 체계하고 뒤에 중국에 건너가 중국 삼론중의 3대조가 돼요. 예. 그래서 일본에 건너간 건 아니에요. 일본에 건너간 사람은 누구냐면 해관과 도징이라는 사람이야. 예. 그래서 이제 답은 맞은 거니까 여기 3번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 4번도 어렵게 시험 문제 나오면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2번을 이제 보겠습니다. 2번. 자, 2번을 보면 밀교가 삼국시대에 이제 대해서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1번을 보면 밀교가 유행하면서 도교의 불교장세 사상을 발전시켰다.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그 밀교가 뭐고 현교가 뭐냐? 요걸 이제 개념 파악을 해 두셔야죠. 예. 자, 일단 형교라는 것은 경전이나 참선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을 얻는 거야. 부처가 되는 거. 근데 밀교는 좀 달라요. 깨달음 방법이. 자, 깨달음 방법은 뭐냐면 이것도 같은 대승불교예요. 밀교도 경전과 참선이 아니라 주로 이제 주문,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하려는 의식 이런 걸 통해서 뭐냐면 깨달음 얻는 거야. 그런 것이 이제 뭐 밀교야. 그러다 보니까 좀 화려한 모습들 많이 보여주고 주문이나 주술 같은 것들 하다 보니까 상당히 뭐냐면 대중적인 종교가 이제 또 밀교거든요. 근데 밀교하면 우리가 이제 남아교만 생각하고 있는데 남아교도 있지만 또 하나 진원종도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중국의 밀교는 진원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원종. 그래서 그 진원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 통일신라 시대 때. 그래갖고 그때 밀교 스님들이 활동하면서 불교의 대중에 크게 기여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명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통이라든지, 외울 필요 없어요. 그 다음 불가사의, 어디에서 많이 듣던 거죠. 등등등. 이런 사람은 이제 뭐냐면 밀교 계통이고, 그 뭐냐면 대중화에 큰 영향을 줬다. 그러면 도교의 불교장생사가 발전했다는 건 말도 안 되죠. 요거는 이제 관련이 없고, 다만 이제 도교하고 관련된 내용이 이제 종교 국가가 뭐냐면 열반종이죠, 열반종. 그다음 영계소문이 도교를 이제 되게 강조하니까 이에 대해서 반발해갖고 뭐냐면 영계소문이 도교 우선 정치에 반발해서 우리도 그 뭐냐면 그 비슷한 게 있다 하면서 열반종을 세웠어요. 열반종. 열반종. 이 보독이라는 사람이 세운 거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 이 열반종은 고구려에서 만든 종교지만 나중에 보독이 정식 망명을 하게 돼요. 예. 그래갖고 그 당시 백제인가요? 예. 거기에 이제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형성됐다. 백제 신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인왕경을 이제 인왕경의 선을 위해 백자 강해라는 국가의 평안을 비는 의식이 행해졌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맞죠? 백자 강해, 백고자에는
인왕 방향성을 읽으면서 국가의 안위를 기원하는 호국법화, 호국법, 호국법회거든요. 많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 인왕 방향성을 이제 왕이 읽으면 그 외적을 물리칠 수 있다. 그 내용이에요. 예, 호국사상하고 관련돼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진흥왕 때 그때 그 당시 이제 팔간의 때 진흥왕이 직접 이제 가서 이런 행사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 답이 이제 3번이 되겠죠. 답이 이제 3번이 아니라 2번이죠. 자, 그다음에 3번을 보면 신라에서 불교를 받아들이는데 성공적 역할을 한 것은 귀족세이다. 아니죠. 오히려 귀족세에 반발했죠. 그래서 그 신라가 고구려 백제에 비해서 불교가 제일 늦게 수용했는데 왜냐면 신라가 이제 왕권이 약하니까 이 불교를 정치를 이용해서 이제 수용하려고 했고 그 당시 토착 종교를 바탕으로 한 이제 귀족들이 당연히 반발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신라 왕족불 사상에 반발해가지고 뭐냐면 신라가 불교 공인이 되게 늦었어요. 들어오면 빨렸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주의 역할은 귀족세력이 아니라 왕이다. 예.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 고구려는 열반종. 앞에 열반종은 이제 도교에 반발해갖고 보독이 세운 종파예요. 그 다음 백제 율종. 그 다음에 신라는 원효의 정토정하고 계율종이 이제 유행했다. 이렇게인데 이거 왜 틀렸을까요? 자 일단은 정토종이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에 없죠. 종파가 형성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이제 일본하고 중국과 달리 정토종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정토 사상이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정토 사상이 이제 각 종파도 상관없이 다 받아들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토종이 있다는 거는 없다. 그래서 정토 사상이 유행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로 이게 이렇게 내용이 틀렸죠. 예.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을 보겠습니다. 3번은 이제 신라 시대 불교와 관련된 내용인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신라는 고구려 백제에 비해서 왕권도 약했고 문화적 후진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귀족적 세력, 부족장 세력도 컸고 그래서 왕 입장을 때는 불교를 이용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왕죽불 사상 같은 것들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후에 넘어가죠.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불교를 이용해서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예전에 토착 종교도 있죠. 이 토착 종교를 불교에 적극적으로 뭐냐면 흡수했죠.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이제 불교와 토착 세력이 융합된 것을 이제 스팝이라고 하죠. 신불 스팝이라고 하죠. 신불 스팝. 일본에도 보이죠. 이 신불 스팝 사건이. 그래서 토착 종교하고 그다음 불교가 융합이 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일본하고 이제 우리나라 신라가 좀 다른 게 뭐냐면 일본은 이 토착신을 들은 토착신이 그 뭐냐면 불교의 부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우리는 부처의 모습을 토착신이 통합하는 형태야. 여기가 중점이야. 예. 일본은 여기 토착신이 중점이고. 자, 하여튼 이런 컨텐츠가 등장했고 그러다 보니까 불교를 상당히 정치적으로 상당히 이용하려고 했다. 이런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다음 자료에 밑줄 친 태양과 관련된 불교적 왕자관을 쓰고 태양의 행적에 그런 왕자관을 보여준 사례들 두 가지 각각 두 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 밑에 있는 한문 사료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진흥왕이 이제 어떤 진흥왕 순수비와 관련된 내용이야. 네. 이게 이제 항초령비와 아니면 마오령비 그 둘 중에 하나 같은데 여기 이제 사료에 보시면 이제 여기 내용이 이제 미작서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 태왕은 진흥왕을 얘기한다. 참고로 이 태왕이라는 것은 왕 중의 왕이라는 거예요. 왕 중의 왕. 예. 그래서 이제 일종의 신라 중심의 어떤 천하관을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진흥태왕께서 강경을 순수하고 돌아다니면서 도를 세계 기록하였다. 요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신백성과 구백성을 뭐냐면 그 길렀으니 이게 신백성이라는 것은 고구려 계통의 이제 사람이고 그 저희 마오영비니까 구백성은 신라 사람이죠. 오히려 왕도가 태화가 되지 않았다. 왕도가 덕화가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신백성과 구백성을 길렀으나 오히려 왕도는 그 덕화가 있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이에 무제한형 가을 8월에 강경을 순수하게 민심을 살피면서 수국을 보태고자 하였다. 이 내용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불교적 왕자관이 뭐냐? 불교적 왕자관, 진흥아의 불교 보이는 불교 왕자관은 전륜성왕이죠. 전륜성왕. 보통 이 전륜성 언제 나타나냐? 보통 지금 석가모니가 죽은 후 미래의 부인 미륵불이 나타나기 그 전에 미륵불이 전륜성을 보내서 이 세계를 한번 이제 이렇게 구원해 주신다. 뭐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전륜성왕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그 당시 전형적인 그 불교의 어떤 왕자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걸 이제 누가 수용했냐면 진흥왕하고 백제 성왕도 수용했어. 정복전쟁 와중에 많은 이제 피정복들이 들어오면서 그들 전륜성원이나 어떤 그 테두리 안에 포섭을 시키려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전륜성왕의 아들이 이제 그 거기 신화에 보면 거기에 금륜과 동률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도 이름도 금률, 동률 이렇게 이제 있고 동률을 이제 자기의 이제 태자 삼았죠. 동률이 일찍 죽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금률이 사준이 그 진지왕이 됐지만 진을 쫓겨나고 다시 동률의 아들이었던 진평왕이 왕이 되면서 자신의 같은 계통 동률계를 일종의 성골로 만들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 당시 이제 하랑제도를 정비했다. 이것도 일종의 불교하고 관련돼 있는데, 자 여기 보면 그 하랑이라는 존재가 어떤 걸로 되냐면 미륵불의 하신을 이제 보고 있어. 예. 그 하랑이 전령서왕과 함께 하생하면서 용화수 밑에서 이제 성도하고 이 세계를 전화하면서 이산제 불국토를 이제 건설하는 미륵불의 하신은 이제 뭐냐면 칭했고요. 그래서 그 하랑 단체 구성원들 보면 한두 명의 승려난도가 있었고 이 승려난도가 하랑을 또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진흥왕은 이런 정릉서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당시 호국불교를 강조했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룡서왕 관련된 요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한국사 특강에 있어요. 한국 특강에 거기에 이제 구특강이 있죠. 거기에 보면 불교 관련된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좀 참조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좀 문제가 약간 완전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지 풀 수 있는 부분이야. 이 부분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겠습니다. 4번은 이제 보면 08년도 문제인데요. 다음은 이제 고려시대 때 어느 승려가 쓴 추도문의 일부다. 동아시아의 불교계의 교리적 대립을 해소하는데 단설 제목 가의 젖을 쓰고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서 가를 중시한 신앙의 구체를 요시오. 요 줄정하면서 읽어야겠죠? 이게 물어보는 게 몇 개인지는 알아야 되잖아.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질문. 그리고 무신전명 이전에 가의 입장을 계승하여 고려 불교계 문제점 극복한 승려 이름 쓰고 그 승려가 추진한 극복 방안을 한 줄 쓰시오. 그래서 시대적 배경은 약간 이제 뭐냐면 원효가 나온 거 보니까 고대사 같은데 실제 물어보는 거는 예, 고려시대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약간 고대하고 중세가 사실 플러스된 콜라보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텐데요. 자, 여기 이제 지문이 되게 길죠. 설명이 길어. 어, 뭐 해가 굳이 언급할 필요 없는 그 배경 설명을 친절하게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2000년대 문제 스타일이에요. 예. 근데 10년대 넘어서 이런 것들은 없어지죠.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식으로 했는데 2000년대 문제는 그 발문 내용에 구, 굳이 얘기할 필요 없는 그 내용까지 막 주저주저 써놓고 있어요. 예.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그 밑에 지문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한번 사유 내용은 우리 해동의 보살께서는 성 여기에서 이제 성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 성은 사문에 대한 중간합파 인식이야. 그러니까 헛된 거다라는 거죠. 중간합파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또 상이라는 게 있죠. 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문의 유식합파 인식이야. 그래서 우리에 들어온 이제 감각적인 것들은 상이 생기잖아요. 근데 생기는 것 자체는 어쩔 수 없지 않냐. 그걸 좀 더 잘 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내가 부처 생각하면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 생각을 하면 모든 게 다 부처 보이는 거고 내가 대지로 생각하면 다 대지로 보이는 게 상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요게 성이라는 것은 중간합파, 상이라는 것은 뭐야? 여기 유식합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해동보살이라는 것은 중국 기준에서 동쪽에 있는 보살이라는 거잖아요. 누구를 의미했어요? 원효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요 쓴 사람이 의상이거든요. 예. 의상은 왕족 출신이고 내도 불구하고 이 원효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했어.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되고 의상이 아니라 의천이죠. 의천.
그래서 이 의천이 해동 보살을 이제 기리면서 원효를 그리면서 쓴 추천물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뭐겠어요? 자, 여기 동아시아 불교의 교리적 대립을 해소하는데 단설지원 가의 그 저서 요게 이제 대승귀신 논서 별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승귀신 논서는 뭐냐면 대승과 소승의 여러 경전들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거기에 또 뭐냐면 논그 주석을 달았는데 그 주석에 또 뭐냐면 또 주석을 달았어. 예, 그래서 대승귀신 논서야. 그래서 대승귀신 논은 중국 책이야. 거기다 원효가 줄을 달았죠. 그래서 대승귀신 논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승귀신 논서는 이제 여러 책들을 이제 모아서 정리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유사다원은 시문하쟁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시문하쟁론도 여러 경전을 모아가지고 정리를 했잖아요. 시문하쟁론. 그래서 이것도 답일 수가 있어요. 정확히 모르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그 지통에 보면 대승귀신 논서를 이제 답을 해놨다 해가지고 여기에 정원놨긴 했거든요. 그래서 시문화쟁론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불교의 대중화하기 위해서 가가 중시적인 신앙이 뭐냐? 요거는 이제 미타 신앙이죠. 미타 신앙. 네. 자, 이 미타 신앙을 이제 보기 전에 그 상해 신앙이 뭐겠어요? 이거는 그 갑자기 생각 정토 신앙이죠. 정토 신앙. 정토 신앙을 좀 보면서 한번 좀 얘기해 볼게요. 이게 이제 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설명하는데 자, 우리나라는 특징이 정토종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했죠. 예. 근데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정토종이 있어요. 정토종 계열 같은 종 있고. 하여튼 정토신앙이나 정토종은 공통점이 뭐냐면 대중화시키는데, 불교를 대중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토신앙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 보면 여기 또 나누죠. 하나는 미륵신앙, 그 다음에 미타신앙 이렇게 이제 나눠요. 미타 신앙. 미륵 신앙과 이제 미타 신앙으로 이제 나누고 자, 그다음에 미륵 신앙은 상생설과 상생신화와 하생신화가 나와요. 상생신화는 살아있을 때 그 도솔촌이라는 곳, 예토의 그 중간 단계죠. 정토 아니, 도솔촌이라는 곳에 올라가는 수미산의 꼭대기에 있는 곳이야. 거기에 이제 미륵불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이제 있는 거고 하생이라는 것은 이 도솔촌에 있는 미륵이 내려와서 세상을 구원한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메시아적 요소가 강해. 그리고 그 전에 뭘 보낸다? 전륜성왕을 보낸다. 이게 이제 하생신앙. 하생신앙.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있다. 미륵 하생신앙 관련된 내용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타 신화가 뭐냐면, 요거는 죽은 후에,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 이게 많이 들어요. 나무아미타불 간세음 보살이라고 이제 하면, 내가 죽은 후에 서방 정토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나무라는 것은 그 뭐냐면 나무스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기이합니다. 뭘? 미타불. 그러니까 아미타불에 기이한다는 거야. 근데 아미타불은 죽은 후에 저기 부처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보살 같은 존재가 있죠. 보살은 자기가 깨달음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부처가 되지 않고 현생에 남아서 우리를 도와주는 그 존재가 그 보살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간세음 보살이죠. 그래서 이렇게 남이야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믿습니다 하면 죽은 후에 서방 전투 가는 그런 것들이 미타 신앙이야. 그래서 신라 중대 때 유행했던 것은 요 뭐냐면 미타 신앙이야. 그리고 요 하생 신앙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제 6세기 때 뭐 진흥왕이라든지 그 성왕 때 이제 자기 어떤 정복 사업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그 미륵 하생을 통해서 구원자 같은 특징이 있죠. 이 세상을 모든 걸 이제 나아지고 뭐냐면 모든 것이 없어진다. 아니, 모든 불평등이 없어지고 지상 천국이 되겠다는 어떤 메시아 같은 그런 사상들은 나중에 후삼국 시대 때 등장해요. 그래서 미륵불의 하신을 지칭하면서 등장했던 사람이 우리가 아는 궁예 같은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미륵 하생 사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신라 그 일본이나 중국도 다 등장하는 사상들이야.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미륵불이 내려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런 사상이 이제 미륵 하생 사상인데 자,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신라 중대 때 그다음 원효를 중심으로 한 이제 그 정토 신앙이기 때문에 이거는 미타 신앙하고 관련돼 있다. 미타 신앙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큰 범위인
그래서 정통신앙을 이제 물어볼 수 답을 이제 그러니까 답을 쓰신 분도 있겠지만 미타신앙이 더 정확해. 정통신앙이 너무 넓잖아. 예. 자, 그다음에 무신정변 이후에 가해 입장에서 해동고사 입장에서 고려 불국의 문제점을 극복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했던 진울이라는 사람이죠. 진울은 나중에 이제 얘기할 텐데 진울은 그냥 선종의 어떤 분열, 선종도 그 당시 북학파, 남학파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냥 법상종, 하엄종, 고종계통의 이런 것들, 선종과 고종의 대립. 이걸 하나도 이제 뭐냐면 종파로 통합을 시켰죠. 예, 조계종으로 이거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요때 극복 그 승려는 누구냐? 진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교광검수와 성상경화를 통해서 불교를 통합했는데, 교광검수가 뭐고 성상경이 뭐냐? 요거는 뒤에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요 부분이. 예, 그래서 진을의 불교 통합 관련된 내용은 뒤에 중세사 부분에서 좀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고대사하고 이제 중세사 좀 콜라보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봤고요.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 보기 전에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번호는 80번입니다. 80번. 자, 마지막 인증번호 80번인데, 자, 보시고요. 자, 신라의 삼국통일과 고려의 후삼국통일 후 사회 안정을 위해서 불교의 기여를 의상과 의천 중심으로 900자 이나 쓰시오. 자, 이런 내용은 문제가 안 나오죠. 예. 그래서 없는데 큰 흐름만 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의상은 어느 때 시대? 통일신라 시대 때 사람이고, 의천은 무신정부 그 직전에 12세기 때 고려 시대 사람이잖아요. 의상과 의천은 일단 필줄이 좋아. 음. 다이나마스 그 금수저 오늘날 금수저에 해당하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관점 자체가 위로부터 하음종을 중심으로 위로부터 통합을 강조해요. 네. 그래갖고 뭐 일찍 다 다징일 일상 같은 게 그런 거 있고, 자, 그래서 또 이제 밑에 그 누구야 의천 같은 경우에도 하음종 같은 경우는 이제 청태를 내서 통합을 하잖아요. 그래서 위로부터의 통합을 상당히 강조한다. 그걸 통해서 전제만권 강화시켜 나갔다. 이런 식의 이제 쓰면 되는데, 요게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천은 의외로 의상보다는 원효를 더 존경했어. 원효는 아래로부터의 통합을 강조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톱다운 방식을 강조한 의천과 바트업 방식으로 강조하는 뭐냐면 그 원효가 좀 달라요. 이게 방식이. 근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의천은 원효를 더 존경을 했다고 이제 보시면 될 텐데 원효의 통합 정신을 되게 강조했던 거다. 자, 요건데 이거는 문제가 이제 임용 문제 형식은 안 되죠, 지금.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통일신라의 불교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아까 제가 임진군으로 말씀드렸죠? 80번입니다. 예, 쓰다 만것 같은데, 자, 요거 이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성주상파는 진골 출신의 이제 무협에 창설했다. 요거는 맞아요. 그래서 잠깐 제가 구산을 좀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 좀 어렵게 낸다고 이상한 걸 이제 끄집어내갖고 문제를 낸 것 같아요. 보니까 누가 구산 설립자까지 다 알겠어요, 이걸. 예. 근데 일단은 나왔으니까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 선조 구산을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가지산파부터 해서 실상산파 쭉쭉 있는데 지금 물어보는 것이 이제 무슨 파죠? 성주상파죠. 예, 성주상파는 여기 쭉 있으면 여기 무염이라는 사람이 세운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진골 출신을 알고 있는데 이 육두품이라고 이제 또 여기다 적어놓은 거는 신라 하대 들어가면 진골과 육두품이 결합되는 형상들이야. 이걸 등남이라고 하거든요. 등남. 딱 중간에 이제 있는 계층도 있어. 물론 등남을 육두풍으로 지칭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이 중간 레벨에 있는 사람을 등남이라 또 보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 출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있고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이 구사는 출신자들 보면 되게 다양하죠. 육두품도 있고 진골도 있고 모족 출신도 있고 등등 있는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볼게요. 자, 불교의 후진성을 극복하고 민족 불교의 사상 체계를 정리했다. 맞죠? 그래서 되게 이제 통일신라 전에 신라 불교는 상당히 후진적이었잖아요.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통일신라 중기에 들어가면 사상적 정비가 되죠. 원효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의상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사상적으로 정비를 하게 됐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7세기 전후로 해서 중국과의 사상주의와 함께 불교 사상 이해 기반이 확대됐고요. 자, 이를 극복해서 불교 후진서를 극복하고 불교 사상 체계를 확립됐다는 거. 그리고 종전의 어떤 국가 불교의 한계를 모순을 이제 반성하고 세속적인 목적과 출세가적 가치관 사이의 어떤 사상적 갈등을 해결하고 중간과 유식의 어떤 중심한 도리체계를 정비했죠. 그리고 정토 신화 같은 거 불교를 대중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때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뭐냐면 육두품 출신 원효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을 볼게요. 원칙은 유신론설을 저술하고 법상종을 이제 창시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원칙은 이제 앞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현장박사 밑에서 유시각을 배웠죠. 그리고 여러 사상을 섭렵해서 중간학파도 섭렵해서 그 당시 서명학파도 이제 성립했어요. 예. 그 뒤에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법상종을 세웠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유신론설 중에 법상종을 창시했다라는 말 중에 법상종을 창시한 게 아니에요. 예, 법상종을 창시한 거는 누구다? 그 제자들. 예, 제자들이 태원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뒤에 제자들이 있어. 예, 제자들에 의해서 창시된 거야, 이거는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제자들이다. 창시한 게 아니다. 그래서 원증은 끝까지 중국에서 있다가 중국에 죽은 사람이에요. 자, 그게 틀렸죠.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호국불교의 정신에 따라 이제 대왕왕 가문사 같은 유적지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대학교 갈 때, 대학교 있을 때 저기 주로 이제 답사 갈 때 많이 갔던 곳 아니에요. 그래서 대왕은 이제 삼국통일을 이룩한 문무왕이 나라를 지키는 호국령이 되고자 동해 큰 바위에 장사를 지내줄 걸 유언해갖고 했고, 그래서 대왕 그의 맞은편에 가문사가 있죠. 가문사.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런 가문사는 나중에 시문왕 때 완성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자기 아버지 이제 문망을 은덕을 기우자 가문사가 지었고, 거기 이제 그 가문사에 가보면 그 호국의 용이 된 그 당시 이제 문망을 위해서 이 용이 들어갈 수 있는 입구도 만들어줬다고 하는데, 뭐 그냥 그렇게 이제, 그 넘어가시면 되고, 하여튼 이 당시 대왕과 가문사는 호국불교와 관련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답이 이제 요거 틀렸다. 예. 법상종을 창시한 게 아니라, 이 법상종이 법성종이죠. 잠깐. 그러니까 법상종을 창시한 거 아니라 제자들이 창시한 거야. 예. 그래서 뭐 태공가 뭐 법헌인가 같은 이름을 제가 가끔 까먹었는데 일단 그 제자들에 의해서 창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볼게요. 7번. 자, 신라 하대 문화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제 물어보는 건데요. 예, 볼게요. 자, 신라대 문화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은 선종의 영향으로 조형 미술이 발달했다. 요거 보면 선종은 조형 미술하고 관련이 없죠. 근데 교종이 너무 조형 미술, 그러니까 탑이라든지 사찰이 이렇게 크게 만드니까 선종이 그 반발한 거잖아요. 선종은 그 외면적인 것보다는 대면, 불성을 강조해. 그래서 참선을 통해 불성을 깨우치면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대한 이제 석탑 대신에 내 마음속에 내부의 진리를 깨우치는 성종의 조사, 자기 스승의 조그만 모탑, 부도 이런 걸 내요. 그러니까 교종처럼 탑이 되게 화려한 게 아니라 부도해갖고 이제 이것도 승탑이라고 하는데 되게 조그매. 그래서 선종은 외부보다는 내부를 더 강조하기 때문에 내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용미술을 쇠퇴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선종하고 조용미술 발달은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태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풍수지리설은 신라정부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구실했다. 맞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때 풍수지리설은 그 당시 지방세력들의 어떤 어, 그 정당성을 마련한 데 있고 도선비기처럼 이제 그 왕이 거기에 태어날 것이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경주 중심의 어떤 이제 그 행정 조직의 개편을 경주 중심에 이제 그래서 벗어나서 지방 중심의 국토 재편에 크게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3번을 볼게요. 3번은 봉토 둘레에 12지상을 조각한 적성 목합군이 나타났다. 막 그럴듯하게 얘기하는데 일단 적성 목가푸는 신라시대 때 모든 지역에서 보였던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일반화된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특징적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요게 묻힌 사람들은 되게 보면 어떤 사람이냐 앞에 얘기했죠. 이 적성 목파푼이 돌무지 덜련 무덤이잖아요. 4세기부터 해서 6세기
까지 중반까지죠. 이거 3세기 초반 후반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인데 하여튼 4세기 또는 3세기 후반에서 6세기까지의 김씨 왕족들이 묻혔던 무덤이다. 그래서 되게 무덤이 되게 크죠. 예, 무덤이 크고 그리고 발굴하기도 이제 도굴하기 힘들어요. 여기는. 그래서 족성 목각본이라는 거 하는 거는 여기에다 간이 있고 각이 있고 간이 있잖아요. 예, 간에는 시체를 두고 여기는 각에는 이제 부장품을 두는 그 방식인데 그래서 방이 있는 게 아니라 각각 간이 같이 있어요. 근데 이게 목각과 목간이기 때문에 실제 발굴에서는 이제 목각은 없어지고 목간만 남아있죠. 예. 그래서 이제 꼭 그 밑에 뭐 돌도 깔려 있다고 이제 되는데 여기 예. 자, 하여튼 그렇게 이제 했는데 특이한 거야. 한반도에 없는 무덤이야.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홍루족에서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 김씨 왕족 세력들이 김씨 세력들이 요쪽 흑로 계통이 아니냐. 가족의 형태의 무덤 형태가 없고 이런 특이한 흑로 계통의 어떤 무덤 형태가 갑자기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흑로 계통이 이제 이동하면서 여기 신라에 정착했던 그런 세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3세기 후반 또는 4세기 때에서 6세기 때까지 대왕릉에서 보이는 무덤 형태고 6세기 중반에 가면 이런 거대한 이제 대왕릉 형태의 무덤 형태가 축소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행렬식 석실분 같은 것들이 등장해요. 고구려 백제 영향을 받아서 무덤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었죠. 예. 그래서 무덤을 이제 크게 만들 필요 없을 만큼 그만큼 김씨 왕족의 어떤 왕권이 그만큼 다져졌다는 거죠. 이제 그런 큰 무덤을 만들어갖고 자식 권위를 낼 필요 없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적성 목갑보는 이제 이런 식이고요. 그러면 봉토둘레 12지상이 언제 나왔냐? 이거는 뒤에 나왔어. 그래서 앞에서 행렬식 석시분이 나오고 나서 등장한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요거는 뒤에 나왔던 무덤 형태다. 행렬식 석시분에서 신라 하대 때 등장한 무덤 형태인데 요 부분은 뒤에 좀 있으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하대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요거는 이제 맞는데 요거는 아니다. 6세기 때니까 시기 좀 안 맞죠? 자, 그 다음에 7번을 보겠습니다. 김대문은 저술 활동을 통해 우리 문화를 주체적으로 인식했다. 자, 김대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신라 중대의 진골 출신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골품제를 바탕으로 신라의 정통 문화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그 작품들을 보면요. 고승전. 이 고승전은 유명한 승려들을 이제 묶어놓은 이제 거고, 그다음 하랑의 전기에서 전기인 하랑세기. 하랑세기는 요즘에 의작해갖고 논쟁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신라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묶어놓은 계림 작전. 신라의 별칭이 계림이죠. 한산주의 역사를 정리한 한상기인데 이 사람이 한산주 총독으로 이제 가 있었던 그 시기예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내용이 있고요. 자, 근데 이게 왜 틀렸냐? 맞긴 맞죠. 나름대로 골품주의 입각에서 우리 문화, 신라 문화를 주체적으로 인식한 거 맞긴 맞는데 왜 틀렸냐? 지금 물어보는 발문이 어디예요? 지금 신라 하대죠. 근데 김대문은 신라 하대가 아니라 신라 중대죠. 그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아. 그래서 신라 하대의 이제 대표적인 사람은 이 사람과 이제 뭐냐 대척점을 이뤘던 누구죠? 최치원이죠. 최치원. 이 사람은 진고진대반에서 이 사람 육두품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이제 자신의 문화를 골품제에서 찾지 않았어요. 유교에서 찾았죠. 유교를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했고 그래서 이제 김대문하고 최치원이 이제 딱 들어갈 수 있는 게 왕호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김부식이 이제 뭐 삼국사기 쓸 때 김대문과 최치원의 저서를 이제 참고했겠죠. 예, 김대문의 저서는 지금 남아있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김대문 같은 경우에는 거서관, 차창호, 이삭은 마디간을 그대로 썼어. 근데 그 최치호는 그걸 다 왕으로 중국의 왕으로 바뀐 거야.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그 김부식이 최치호를 막 비난하죠. 유교적인 어떤 입장이 직서주의에 맞지 않다. 해가지고 하는데 요 관련된 내용이 그 어디에 나왔냐? 고요사와 관련된 기초문에 나와 있어요. 요건 뒤에 있으니까 다시 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이제 제가 이제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는데 여기 이게 돌무지 무덤. 원래 돌무지 무덤이 덜련 무덤이죠. 이게 덜련 무덤. 예. 그래서 있고 앞에서 본 것처럼 널이 있고 간이 있어요. 시체가 붙고 나무 덜련 부장품 있고 이렇게 모의 자갈인가요? 하여튼 모의 자갈을 이제 쭉 자갈을 위에 올린 다음에 봉투를 이렇게 하죠. 그래서 돌무지 덜련 무덤. 예.
라고 이제 부르고 있죠. 예. 이거 천마도가 나오는데 천마도는 벽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돌멩이 덜렁무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기 여기 방이 없어요. 군식 돌방 무덤처럼. 그때 벽화가 존재할 수 없어. 구조적으로. 그래서 천마도는 장리예요. 장리 뭐냐면 말을 타다가 이제 뭐냐면 말이 흙탕물을 이제 가면 튈 거 아니에요. 그 튀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한 게 장리인데 천마도. 그래서 천마도라고 말이 나는 설도 있고 이게 기인한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예.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볼게요. 8번 문제. 자, 8번 문제는 앞에 언급했던 내용들하고 이제 연결돼 있어요. 저희 보면 일단 첫 번째 보면 신문왕 그 시기 때 2년 6월에 국학을 설치하고 경을 한 명 뒀다.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 독서 상품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신문왕 뒤에 이제 원성원 때 독서 상품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자, 가와 나의 사회에 제시된 제도의 시행된 정책 목적 두 가지를 각각 15자 이내로 쓰시오. 자, 가는 이제 유교적 이념을 통한 어떤 이제 인재 양성 이런 것들 쓰시면 될 것 같고 나 같은 경우에는 골프보다 실력 본위의 인재 등용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 큰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 교과서 이때가 이제 몇 년도야? 03년도면 국정교과서 시기거든요. 국정교과서에 있고 국정지도서가 있었어요. 실제 지도서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걸 그때 쓴 거예요. 아마 답을 제가 볼 때 요 교과서나 지도서를 바탕으로 해서 답을 쓴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 딱 한 종밖에 없었어요. 예. 근데 제 생각에는 뭐 거기도 거긴 것 같아. 예. 유교적 이념에 입각한 인재 교육과 양성, 그다음에 독서 상품과 골품과 실력분이 이제 뭐볼 차이는 뭐 못 느끼겠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따로따로 썼으니까 이렇게 한 거고. 자, 그다음에 나사를 제시된 이제 제도가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를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요거는 요거와 이제 목적과 연결돼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골프보다 실력분이 인재를 등용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다시 쓸게요. 요게 이제 입각해서 써야 되는데 요게 입각해서 이제 보면 일단 골품제 입각해서보다는 실력분야 인재를 등록하려 했는데 골품제 벽이 너무 두터웠죠. 이거 진국이죠 반발.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율두품들은 국학에 입학해서 독서상품과 시험 봐서 간직에 가는 것보다는 그냥 당나라의 빈공과에 가서 도당 유학생이 돼서 거기에서 간직을 하고 좀 일부는 신라 들어와서 이제 당나라 위세를 이제 등에 업고 높은 간직 올라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벌 의미는 없다. 그리고 보시면 되고 그날 파라다이스 한 보면 위 정책이 추진된 것 같이 의도해서 신문학 때 시행된 경제정책 쓰시오. 이렇게 있죠. 그래도 왕권 강화 측면에서는 신문학 때 경제정책 쓰는데 굳이 이런 걸 쓸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요거는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고를 폐지했다. 요거 세 번째죠. 지금 여러분들 딱 보시기에. 그래서 관료전 지급과 노고 폐지는 그 후에도 계속 나온다. 이거 되게 쉬운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이제 틀렸버리면 그냥 조하고 이제 그 하는 문제 있죠. 조도 못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요거 내용을 좀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를 좀 볼게요. 9번 문제. 자, 이 9번 문제는 좀 약간 어려워. 예. 그래갖고 이제 어려운데 잠깐 요거를 제가 잠깐만요. 야, 이거는 이제 좀 약간 전문적인 문제거든요. 이게 객관식 때 기출문제 나온 건데 너무 어렵긴 했어. 요걸 좀 옆에 같이 끼고 좀 볼게요. 자, 여기 이제 같이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요걸 이제 또 보면 이게 무덤양식하고 수도와 관련된 고구려 수도와 관련된 내용인데 고구려의 이제 수도는 특징이 뭐냐면 나성이 아니에요, 나성. 그러니까 정통적인 이 방식이 나성인데 나성은 이제 뭐냐면 한성이나 개경의 그 성처럼 평양성처럼 요게 이제 민가하고 가나나 왕궁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만든 수도 성 형태가 아니에요. 이 나성 형태는 이게 이제 중국식이야. 중국식. 이거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들어온 거고 우리나라 정통적 고구려나 백제 형태의 그런 그 성원 형태가 뭐냐면 상성 중국이죠. 평저성 상성이죠.
이게 수도를 만들 때 나성이 아니라 산성과 평저성을 형태로 만들어요. 이게 이제 고구려에도 이제 적용되는데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초창기 수도가 어디였어요? 예, 온효산성이라고 온효산성. 이걸 또 한인성이라고 하죠. 온효산성이 온효산성이죠. 잘못 썼네. 초창기 때 이제 거기 그 수도는 어디죠? 갑자기 생각나. 한인 지역이죠. 예. 수도가 한인 지역인데 우리가 출장에도 한인이었잖아요. 예. 요 한인 지역이 이제 있을 때 평저성이 있고 산성이 있어요. 그래서 산성은 온효산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평저성 같은 경우에는 뭐였냐면 제 생각 안 나는데 음, 하고자성이 있어. 하고자성. 예. 자, 근데 이제 유리왕 때 수도 옮겼죠. 물론 유리왕 때 수도 옮긴 게 좀 약간 선이 많은데 하여튼 그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그때 이제 어디냐면 통구지역으로 옮기죠. 지반지역. 통구지역. 그래갖고 요때 평성은 여기 이제 기준에 나왔던 건데 자, 국내성이고요. 그 다음에 산성은 한도산성이야. 요 위치적으로 볼 때 여기죠. 여기가 국내성이고 여기가 한도산성인데 만약에 저기 쳐들어오면 국내성을 비우고 한도산성을 이렇게 올라가요. 예. 그래서 이 한도산성을 이제 언제 만들었냐? 산성왕 때 만들었어요. 기록에 보면 이렇게 해서 이중 체제는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중에 옮겼죠. 언제? 장수왕 때 옮겼죠. 장수왕 때. 자, 장수한테 어디로 옮겼어요? 평양 지역으로 옮겼죠. 근데 이 평양도 정기 평양성이 있고 후기 평양성이 있어. 예. 그래서 정기 평양성은 평저성 상성체를 그대로 유지해요. 그래서 정기 평양성에서 이제 평저성은 그 당시 안악궁이라고 있었거든요. 안악궁성을 얘기해요. 예. 그리고 또 산성은 대성상성을 의미해요. 네. 그래서 산성 평저성 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는데 문제는 계속 이제 그 고구려가 중국 세하고 싸우다 보니까 전쟁 날 때마다 이제 뭐냐면 궁을 비우고 그 민가 시설 다 비우고 상성 올라가면 나중에 전후에 들어와서 전후 복구 싸움이 너무 힘든 거야. 그냥 안 되겠다 해가지고 후기 때 평양왕 때는 성을 새로 만들죠. 이때는 종전의 산성 평지성 체제보다는 주로 어떤 식으로 나성 체제를 만들어. 그래서 장항성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요. 이걸 후기 평양이라고 하거든요. 예, 학계에서는 후기 평양성 그는데 장항성인데 이 장항성은 나성이야. 중국식 성체야. 그래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장항성이 이제 쭉 지속돼서 나중에 평양성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평양성은 이제 알려진 거죠. 평양이라는 의미는 고대 시대 때는 어떤 특정한 수도나 요충지의 평양이라고 하지 우리가 생각하는 대동강 유역의 평양은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고려 시대 이후에 이제 딱 굳어진 그 칭호예요. 예. 자, 그래서 요걸 한번 쭉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냐? 요 퉁구 지역의 국내성 한도산성 여기 체제예요. 이게 한도산성 그다음에 여기 이제 국내성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요걸 이제 좀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무덤들이 많죠. 지금 무덤은 기피 시설 아니에요. 뭐 화장터든지 무덤은 그 주거지 부근에 있으면 좀 싫어하잖아. 귀신이 막 왔다 갔다 한다고. 근데 고대 시대 때 사람들은 자기 주거지 부근에 무덤을 많이 뒀어요. 예. 그래갖고 여기 마찬가지로 이제 고구려도 국내성 부근이나 여기 보시면 한도산성 부근에 무덤들이 되게 많죠. 무덤들. 그래서 초창기 때 이제 고구려 무덤 형태는 돌무지 형태의 무덤이죠. 그 돌무지 무덤, 기단식 돌무지 무덤, 계단식 돌무지 무덤 이런 식의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뭐냐면 국내성 말기 때 평양으로 넘어가면 뭘로 바뀌냐면 굴식 돌반 무덤. 그러니까 방이 있고 거기에 이제 벽화가 있는 방식으로 바뀌죠. 중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 자, 그런 거는 그래서 무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요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릉이라고 하는 강개또 대왕비도 있죠. 예, 이렇게 있는데 요 관련된 내용을 문제를 만든 거야. 이렇게 참조를 하시고요. 그러면 이걸 좀 일단 지우겠습니다. 예, 어떻게 지운 거야? 아, 이렇게 지우는 건데 여기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볼게요. 자, 여기
가와 관련된 내용, 그 가는 아까 얘기했지만 뭐와 관련된 거죠? 성, 한도산성이죠. 한도산성.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야? 이거는 예, 국내성이죠. 국내성을 지칭한 거고요. 다는 이제 뭐냐면 요게 이제 강개토 대왕릉이라고 추정하는 태양릉이라고 추정되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있고 태양이라 추정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요게 강개토 대왕비가 있잖아요.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태양릉이고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뭐가 전돌이 발견되는 정돌이라는 건 정통적인 벽돌 많은데 원태양릉 여상 고여왕 원하컨대 태양릉이 산처럼 안전하고 매처럼 튼튼하소서라는 전돌에 있는 글자가 있어. 예. 그래서 이걸 보고 태양이라 칭했던 거는 고구려 왕 중에 강개토대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태양릉이라고 이제 했죠. 능이라고 붙인 거는 뭐냐면 확실한 주인이 있을 때 왕의 왕급 왕인고 왕비의 몸을 왕이나 왕의 그 왕비의 무덤을 능이라고 붙이잖아요. 확실한 주인이 왕이나 왕비일 때 능이라고 붙여요. 그리고 왕과 왕비가 아니라 뭔가 확실한 주인이 없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신분을 정확히 모를 때 총이라고 붙이죠. 그래서 왕과 왕비의 무덤을 능이라 붙이고 그 다음에 정확한 주인을 모를 때는 그냥 다 총이라 붙인다. 무덤 충자를 붙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뭐냐면 그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이제 문제 풀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9번 문제 볼게요. 이게 뭐냐면 아까 옳은 설명이니까 이제 옳은 걸 찾으시면 되겠죠. 자, 9번 문제 보면 가는 주몽 집단이 부유로부터 이주하여 처음 자리 잡을 것이다. 한도산성 관련된 내용인데 이건 틀렸죠. 앞에서 말했던 그 부여 고주몽이 이제 내려올 때 삼국사기에 보면 어디에서 내렸냐면 이 국내성 쪽에 있는 지역에 내려온 게 아니죠. 지방 지역으로 저쪽 한인 지역으로 들어왔어. 국내성보다 좀 하류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들어왔어. 그래서 한인 지역에서는 하고자성과 오녀산성이고 거기에 이제 국내성으로 이제 들어온 곳은 유리왕으로 돼 있고 여기 한도산서 세웠던 서는 이제 누구야? 산성왕으로 돼 있죠. 이거 한참 후대 얘기예요. 자, 나로 천도한 이유는 남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백제와 신라 압박하기 위하다. 아니죠. 요거는 한도산성 관련 국내성을 천도하는 것은 그 유리왕 때고 물론 유리왕 때 천도했다는 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하여튼 삼국사기에 보면 요 나를 천도한 이유는 이제 요거와 상관없고 요게 이제 지방 지역 자체가 상당히 이제 풍요한 그 한인 지역보다 좀 평야 지역을 끼고 있기 때문에 요쪽을 천도한 거예요. 경제적 이유도 있고 이 지역 자체가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오부 중에 계로부죠. 계로부의 근거지기 때문에 천도했다는 설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서 있어. 근데 요건 확실히 틀린 게 뭐냐면 요거는 나의 천도, 국내선 천도 이유가 아니라 뭐와 관련된 거죠? 이건 평양성 천도 이유, 장항성. 평양성이라고 하지 않고 평양 천도 이유죠. 장수왕 때. 그러니까 이건 틀렸고. 자, 그 다음에 3번을 이제 보면요. 자, 다는 그 돌무지 무덤으로 모욕의 명문 자료가 발견했다. 자, 요거 아까 다 관련된 내용 있죠. 다는 강개토 대학릉을 추정하고 있죠. 예, 여기.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태양릉을 이제 볼 수 있는 강개토 대왕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뭐냐면 그것은 여기에 태양릉의 이제 강개토 대왕비의 부근에 있는 여기 이제 바다 맞은편도 있고 그다음에 강개토 대왕비의 이제 맞은편에 뭐가 있죠? 아, 전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전도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그걸 이제 좀 설명할게요. 여기 이제 있고 이걸부터 설명했다. 그다음 강개토 대왕 태양릉은 7단으로 구성돼 있어. 그리고 요 위에 예전에 사당을 뒀어요. 근데 사당이 무너져 버린 거야. 그래서 사당에 있는 전돌이 떼굴떼굴하다가 요 주변에 이제 있었겠죠. 그리고 요 앞에 뭐가 있어요? 태양릉이 있고, 아니 강개토 대왕비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원태양릉 안전상 고요와 이런 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보니까 광개토장비도 있고 요 주변에 태양릉 태양 주변에 여기 태양이라고 돼 있으니까 요 광개토 왕이지 않냐 해서 태양릉이라는 명칭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요 명칭 자체가. 예. 그래서 답은 3번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나의 이제는 위나라 나에는 위나라 고구려의 침공을 걱정한 내용이 실려 있다. 이렇게 했는데 자, 강개토 대왕비에는 위나라와 관련된 내용이 없죠. 요거는 그 강개토 대왕의 이제 정복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거죠. 수묘인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래서 틀렸고 그러면 여기에서 위나라의 고구려 침공을 걱정한 내용은 뭐냐?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각구경이라는 산이 있어요. 이 각구금이 쳐도는 내용을 적어놓은 거야. 예. 그래서 각구금이 고구려를 공격했던 시기가 3세기 때죠. 각구금이 왜 공격했죠? 그 당시 동총왕이 이제 거기 공격했잖아요. 거기 사은병을 공격하니까 그거의 보복 차원에서 각국의 위나라 장수 각국이 이제 국내성을 공격해서 여기를 점령한 한 동안 해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각국경이 이제 뭐냐면 전승비를 세웠어요. 이게 각국경 기념비라고 하는 전승비인데 요게 이제 있는데 아쉽게도 이거 아쉽겠다는 말로 좀 그런데 일종의 조선판 산정도인데 그 삼전도 비문을 세운 게 각국경 기념비인데 좀 아쉽게도 아쉽다는 건 이제 유물 유적의 어떤 완전성 측면에서 얘기한 거예요. 이게 남아있지가 않아요. 지금 남아있는 건 뭐냐면 이게 그 우연찮게 나오는 그 조각 있죠. 조각만 남아있어. 예. 그래서 이 조각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상관이 없어. 이거는요. 저 완전하게 비석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비석에서 갈려진 어떤 조각 일부만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나에서는 위나라의 고구려 침공에 격탄 내용이 실려 있다. 위에 고구려 침공을 격탄 내용이 아니죠, 이거는요. 예. 그래서 요거는 앞에 이제 뭐 각국경 기념비와 연결돼서 이제 보는데 위에 고구려 침공을 격탄 내용인데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예. 그래서 강개토대왕비하고 이제 말을 잡는 제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하다가 헷갈려서 저 잘못 얘기했어. 죄송해요. 요걸 얘기해요, 이건. 예. 이거 각국은 기념비 얘기예요. 자, 요걸 가지고 요거 맞는데 제가 계속 요걸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헷갈렸어요. 요게 각국은 기념비인데 위에 고구려 침공을 격탄 내용이 아니라 거꾸로 각국 기념비는 위나라가 쳐도는 내용을 승진 그 각국이 기록한 내용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강개토대왕비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걸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예. 자, 이 마가 이제 잠깐만요. 아, 자, 요 마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한 번씩 들어봤을 그 무덤인데 모두도 무지예요. 모두도 무덤. 모두도 무덤인데 요 광개토라는 신화거든요. 예. 그래서 이 모두 무덤은 그 뭐냐면 좀 약간 이제 그 국내에서 후반기 때의 무덤이기 때문에 돌방 무덤 형태로 돼 있어요. 구식 돌방 무덤 형태. 그래서 근데 구식 돌방 무덤 같은 경우에는 벽화가 있어야 되는데 특이하게 벽화가 존재하지 않아. 다만 이제 모두도 집안의 어떤 가계 내용만 쭉 적혀 있는 묵서만 있거든요. 묵서. 예. 그래서 고구려 시대의 벽화 중에 그러니까 고구려 시대에서 그 뭐냐면 묵서면과 벽화가 동시에 존재한 건 아막 삼어군과 덕훈이 고군이고요. 근데 이거는 묵서만 존재하고 있다는 특징이에요. 예. 그러면 보면 자 많은 돌방 무덤으로 관련 인물에 대한 묵서와 생전의 그림을 그렸다. 그림 벽화였는데 자 이건 틀렸죠. 아까 벽화가 존재하지 않고 묵서만 있다. 그 앞에 그 사람의 행적에 관련된 내용들 그 뭐냐 분필난다. 거기 이제 묵서로 이제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묵서만 존재하고 있고 앞에서 두 가지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거는 앞에서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그림도 있고 묵서만 존재하는 것은 안악 삼호분과 덕훈이고군. 예. 유조자사 진의 무덤이라고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 무덤이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이 오두노무지는 뭐가 유명하냐면 그 당시 이제 그 건국 선화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독자의 천하관이 또 들어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고구의 독자의 천하관이 들어가 있는 것이 모두노 무지문과 그 다음에 강개토대왕비, 중원 고구려비, 고구의 독자의 천하관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게 특징이죠. 예. 그래서 이제 9번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인데 10번 문제도 이제 말이 많을 것 같아. 예.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까지만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10번 문제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